불송치의 신청 불합리한 결과라면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인해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인 경찰은 접수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혐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 조사가 이루어지며 수사 시에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정황이나 진술, 증거 자료 등이 있는지 수사하고 추궁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만일 범죄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짓게 된다고 하였죠.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의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 피해자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의 사건이 넘어가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사건 개요 및 관련 자료와 증거물들이 함께 송치된다고 하였는데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 검사는 이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여 재수사 여부나 사건 종결 및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송치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사건의 종결 및 형사재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두 검사의 판단 하에 결정되므로 사건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매우 중요했다고 하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전과 달리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법률에 의하면 검찰로 넘겨진 사건에 대해 검사만이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개정된 법률에 따라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사건은 검사의 결정 없이도 담당 경찰관의 판단하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 선에서 사건 수사가 끝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검찰의 판단이 중요했던 이전과 달리 법률 개정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 역시 중요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사건이 검찰로 무조건 송치되던 이전과 달리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사건 종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찰 선에서부터 판단이 중요해진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검찰 송치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또한 피해를 당한 입장의 경우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검찰의 기소 위험을 피하고 아무런 처벌 및 혐의 인정 없이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죠. 이를 노리고 수사에 대비하는 가해자들 역시 많아졌기 때문에 혐의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범죄자의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및 증거 자료, 증인 등을 확보하여 수사 초기부터 꼼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수사기관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 측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된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고소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혐의 없음을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사실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고소 사실이 입증됨에도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송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가 불가능한 사건이 경우에도 불송치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하였죠. 이러한 불송치 결정은 경우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불송치 판단이 통보된 경우 사유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피해를 입은 고소인 측이라면 더욱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납득할 수 있는 사유인지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불송치의 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고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경찰의 판단에 불복하여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요구하고 사건의 재검토 및 재수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불송치 신청의 형식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기에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으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있어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 정연한 주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더욱 사건 해결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증인 등을 확보해야 하며 경찰이 통지한 불송치 사유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죠. 신청 기간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조급하게 행동하기보다 여유를 가지고 꼼꼼히 불송치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송치 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검찰이 관여하여 경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전달받은 검사가 넘겨받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송치 신청이 합당한지 살펴보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그 결과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수사를 통해 미처 밝히지 못한 여죄나 증거 자료 등을 발견하여 범죄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기에 경찰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 신청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누르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즉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